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제가 배를 모는 항해사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을 출범부터 유심히 관찰해 오고 있는데요. 조국 백원우 유재수 사태,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급기야 청와대에 파견된 감찰반원의 자살까지 불러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녹음에서 청와대가 뚫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누차히 얘기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권력 누수 레임덕 차원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 일련의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덮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인간의 탐욕이 길들여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 사람들 밀림에도 최소한의 무언의 질서는 있다는데 국가 권력과 나라 곳간을 개인 회사도 아니고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백운우 별동대 감찰 직원이 왜 자살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이 지금 강하게 일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감찰 반원이 검찰과 경찰의 고래고기 압수와 관련한 갈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울산에 내려갔다. 자살한 감찰 반원은 중앙지검의 조사를 앞두고 압박을 받아서 자살했다. 여러분은 믿기십니까? 청와대는 12월 1일부터는 비사실에 대한 수사 상황 공개 금지되어 있으니까 명심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급하게 검찰에 엄포도 놓았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검찰을 특별감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검찰이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거다.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조국대가 생각났는데요. 곧 홍위병들도 아마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청와대 민주당이 이렇게 펄쩍 뛸까요? 청와대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청와대는 검찰이 이미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조국 사태 꼴이 날까 싶어 이번에는 아마 지능적으로 나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대목에서 주시해야 할 점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서울 동부지검이 이번에 했는데요. 동부지검은 지난 지검장 인사 때 윤석열 총장과 청와대가 갈등이 있었던 곳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 형식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액면 그대로 보기에는 이르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아무튼 유재수 건, 백원우 건 이것도 저는 빙산의 일각으로 봅니다. 청와대는 내심 당황하고 있을 텐데 민주당에서는 또 문재인 정권 전반기에 청와대를 장악한 이놈들이 완전히 다 헤쳐먹었네 이러면서 후반기 낙하산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 아마 이러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국가 권력기관에 내려간 낙하산 인사가 적어도 수만 명은 될 텐데 두고 보십시오. 더 많은 비리들이 계속 터져나올 걸로 저는 봅니다. 저는 검찰도 야 이거 너무하네. 가만두면은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이랬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언론의 검찰 취재도 지금 쉽지 않을 테고 국민의 알 권리가 정말 걱정입니다. 이게 독재고 바로 민주주의 파괴인데 그래서 공수처법이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독재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일 거고 검찰 권력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국민 야당 모두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검찰이 국민 체면을 세워주고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벅차고 또 힘들고 긴장되겠습니까? 경찰 같으면 버텨냈겠습니까? 그럼 감찰 반원은 왜 자살을 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노무현 장례식 날 백운우가 당시 이명박 현직 대통령에게 이명박 어디서 분양을 해? 하고 소리를 지르고 벌떡 일어난 장면 아시죠?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정치보복으로 노무현이 살인되었다 했고 백운우는 이 행동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당한 뒤에 최종심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이번에 자살한 감찰 반원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다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파견되었는데요. 눈여겨볼 대목은 노무현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분이 이명박 때도 청와대에 감찰을 했다는 거지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노무현 원수를 갖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이 백운우 민정비서관이 자기 밑에 배치된 이 감찰 직원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백운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제가 볼 때 사사시 캐어서 보복
하려고 했을 공산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충성맹세도 받았을 거고요. 회유도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당시는 촛불로 기세 등등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80%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국가는 사실상 사회주의를 방불케 하고 있어서 마치 프랑스 혁명 직후의 혁명위원회 같았거든요. 힘세고 수상한 권력이 만연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적폐청산이었지만 백원우는 내가 다 책임진다. 진보 정권이 또 계속 집권할 거다. 출세하려면 이번에 확실히 이쪽에 줄 서라. 이쯤 되었을 테고요. 철저한 상명하복 상황인 이런 조직에서 감찰 반원들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많은 것을 보고했을 그럴 공산이 큽니다. 이러한 첩보 정보들이 적폐 청산으로 포장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으로 자살로 죽음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살한 이 감찰 반원도 그 도구가 되어서 지금 서서히 터져 나오고 있는 권력형 게이트들을 보면서 부담과 압박을 받았을 테고요. 희생되었다고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살한 감찰 반원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처럼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울지는 꿈에도 아마 생각 못했을 겁니다. 윤석열에 대한 첩보, 검찰에 대한 정보도 아마 청와대에 내놓았을 수도 있고요. 걱정과 죄책감도 들었을 테고 윤석열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뻑하면 전임자 탓으로 돌리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 적폐로 몰고 저는 문재인 정권이 지난 2년 반 동안 너무 궤도를 이탈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무너지는 소리도 들리고 있고요.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Sleep.